자, 오늘은 먼저 영화의 한 장면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저희는 임의상 제보자 Y라고 하겠습니다. 제보자 Y는 문건의 실체 여부 그리고 조작 여부 등을 알고 있을 중요한 증인이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짐작되는 사람이 있다며 특정인을 지목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보는 딱 한 사람 그 당 실무자에게만 전달했기 때문에 제보자 Y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사람이냐라는 물음에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며 모호한 답을 내놨습니다. 제보자 Y의 단서를 주고 있을 김웅 의원,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모든 의혹과 논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냥 누군지는 안 물어봤는데 첫 주제는 나는 누군지 안다. 여기서 나는 김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당시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그 논란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람.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보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전달만 받았고 다른 사람에 또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XYZ에서 Z가 제보자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김웅 의원이 뭐 여러 인터뷰에서 일단 이 Y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조작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 안 밝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예. 김웅 의원이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도 약간 말이 약간씩 조금씩 다 다르세요. 그래서 예. 약간 하나의 맥락을 갖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의혹 자체의 쟁점을 떠나서 계속 거론되시는 분이 어쨌든 김웅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입장을 좀 밝히고 소명할 건 좀 소명하고 또 거기서부터 언론이나 뭐 또 여당이나 또 그렇죠. 취재할 따니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각자 인터뷰들이 있어갖고 제가 읽어보니까 또 그게 워딩이 조금씩 차이가 미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니까 하나하나 좀 멘트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사실은 김웅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이게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제보자로 거의 본인이 확실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내일까지 시간을 끌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밝혔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기자회견을 오늘로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지 자꾸 뭐 거의 매일 한 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가면서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저도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밤에 이제 그 제보자라는 분이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은 이제 어쨌든 보호는 받게 법적으로 보호는 받게 돼 있어서 사실 이제는 그냥 또 진실로 가는 단계로 더 접어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얼마만큼 자료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좀 그래서 아마도 김웅 의원이 이제 밖에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에 대한 뭐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적 해석만이 더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정쟁의 도구나 이거 이전에 국민들의 관심사로서는 궁금하잖아요. 진실 여부가 무엇인지 그걸 밝히는 데는 이제 저는 그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분의 자료를 성실한 자료가 이제 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김웅 의원은 거기에 걸맞게 본인도 미리 밝히고 밝힐 것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김웅 의원 자체가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저는 출신에. 그래서 또 본인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정무특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웅 의원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봐 상당히 뭐랄까요?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이 좀 읽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전달만 해준 거는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난 무슨 내용 못 죄냐 봤다. 뭐 네. 그러니까 참 조금 허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은 저도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4월 3일 같으면 김웅 당시 총선 후보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전직 의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뭐 비교적 최근까지 김웅 의원이 당내에서 특히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보를 받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뭐 다른 곳에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기억 못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보자 Y가 저희가 흔히 제보자를 X로 표현하는데 Y로 표현한 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제보자 X 지모 씨가 있기 때문에 혼동될까 봐 Y로 표현을 Y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 그렇습니다. 것이죠. X 다음은 Y 이렇게 되니까 했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있다라고 누구에게 전달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전달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문건 자체가 그냥 가상으로 캡처와 예를 들면 뭐 포토샵으로 조작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받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문건 자체가 사실상 처음에 캠프에서는 뭐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이 그냥 가상에서만 조작된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의 화면 캡처 같은 게 조작됐을 수는 있겠죠. 그 화면의 일부 내용 같은 일부네. 게. 그리고 문건은 있다라고는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윤 후보 캠프 측에서 가장 본 좀 건데는. 이상한 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검사가 한 명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사실상 1대1로 이렇게 톡을 하면서 뭐 누구 드림 이렇게는 보통 안 하잖아요. 그 누가 보냈는지 뻔히 아는데 1대1로 소위 그게 예. 뭐 어떤 메신저가 됐던 뻔히 아는데, 보낸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특정해서 한 게 조금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예.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보냄 이건 아마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옆에 이제 전달할 때 생기는 문건,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생성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였고 본인이 쓰지는 않죠.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말씀대로 이게 조작된 자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공익 제보자가 돼서 이분은 본인 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만약에 조작됐다면 이건 정말 그걸 실제로 큰 일이죠. 그건 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조작 여부는 이미 국면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들이 이런 어떤 의도가 원천적으로 있었는지가 이후에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누군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고발장 하나하나, 앞서 이제 제보자란 문제는 저희가 문건의 실제 여부 이런 것들은 좀 보려고 봤던 거고요. 물론 나중에 어떤 의혹과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과연 이 고발장 문건의 실제는 확인을 했는데 그럼 검사가 쓴 거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고발장 속 검사 문체로 잡았습니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어제 나왔던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문,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보면 검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법리를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즉 손중성 검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장을 보면은 이 용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설명 방식, 고발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선수입니다. 최소한 법조인, 적어도 검사가 쓴 문건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을 읽는 것 같고 검찰의 의견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예, 지금 봤는데 저기 김용남 네. 특보님께서는 이제 검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고발장 내용을 좀 보셨을 때. 고발장 내용이 좀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내용은 이게 도저히 검사가 썼다고 볼 수 없는 표현이나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일부 부분을 보면 뭐 검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좀 이
문체가 있거든요. 예를 그런 들면 어떤 것도 것들이 혹시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인바 뭐 이렇게 시작해 갖고 쓰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등장인물 중에 검사 출신 한 명은 현직 검사고 한 예. 명은 전직 검사죠. 김웅 의원도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최초 언론 인터뷰와의 그 통화 내역을 보면 고발장을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뉴스버스와의 첫 통화에서 예. 그래서 이게 뭐 김웅 의원이 썼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 말씀 정확하시고 또 그것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어떤 검사가 썼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검사가 안 썼던 걸 포인트로 하는 저질스러운 표현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것은 서로 해석하기의 차이이지만 몇 가지 다른 주변의 이야기들, 가령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걸 똑같이 썼다라든지 예. 고발장과 내용에서 똑같이 사용됐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도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2013년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했다라든지 오히려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이것은 검사가 표현을 일부러 저질스럽게 쓴 지점들이 있는 것 아니냐 검사의 공소장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난해 4월 3일 날 누가 처음에 어쨌든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에는 법률지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지만 활용하진 않았는데 그게 넉 달 뒤인 8월에 최강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갔다는 거죠. 네, 예, 그 그런 내용이 이제 지점들이 한 네다섯 밝혀졌습니다. 군데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유추해 보면 이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랑 같은 지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들의 표현들도 그러니까 예. 그런 아까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표현들도 있고 또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나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 나왔던 윤 후보 측의 입장 자료 오해와 진실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은 각 혐의별로 쓰도록 돼 있는데 보통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 개인의 명예훼손별 혐의, 각 개인별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 이제 최강욱 의원 건데요.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들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쓰는 표현들이 혼재돼 있어서 사실 검사가 만약 썼다면 정말 검찰 정보를 활용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크죠. 만약 그렇다면.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김웅 의원도 말이 좀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본인이 고발장을 썼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김웅 의원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김웅 의원이 아닌 다른 현직 검사가 꼭 썼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웅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김웅 당시 국민의힘 예.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죠.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가 썼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별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사실 검사 출신도 많으니까요. 예. 또 김용남 전 의원이 썼을 때도 예. 검사 때처럼 공소장 비슷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제가 쓰면 그거보다 훨씬 잘 쓰죠. 근데 이게 내일 만약에 썼다고 하면 말씀대로라면 김웅 의원이 되게 실력 없는 검사가 되는 그런 이게 지금 경우에 누가 썼는지 노코멘트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측 입장 자료도 그렇고 너무 못 썼다 이거였기 때문에 만약 손중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썼다고 해도 이거 좀 의문의 일패고 뭐 아니, 변두리 근데 얘기긴 하지만요. 김웅 의원은 검사 시절에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없었는데 손준성 검사는 그 전에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법무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가장 엘리트 검사들이 간다는 법무부 검찰과 제 기억에 그때 아마 말석 검사로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잘 썼을 거예요. 아마도 썼다면. 예.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왼손으로 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일부러 검사 아닌 척 공소장을 쓸 수도 있고 뭐 쉽죠. 사실은 일부러 검사인 척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각각의 주장에 맞게
갖다 쓰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윤 후보 측에서 반박했던 것 하나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의 접수인이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담당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분이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다. 그래서 추미애 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고발 사주를 하려고 했으면 왜 수신자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의 이 대검 부장으로 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사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상황을 확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미애 사람이다, 뭐 윤석열 사람이다 가지고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실명 판결문은 기자들도 갖고 있다. 이런 어제 주장도 어제 나오던데요. 그러면 이 고발 사주의 주체가 기자라까지 확대하자는 건 또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좀 뭐 그건 본질이 아닌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게 그 뉴스버스에서 처음 이야기하신 이진동 기자의 이야기로 보면 취재원이 다름 아니고 미래통합당 즉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고 또 어쨌든 김웅 의원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땐 미래통합당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적되고 또 오늘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내부 암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은 그쪽에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추미애 측의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추미애가 한 인사,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한 인사한테 갔다 안 갔다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원인들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 세 분 정도가 일관된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좀 다른 미스가 있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걸 오히려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사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를 뭐 몇 개월 단위로 했어요. 사실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그 간부 인사를 1년에 뭐 두세 번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하고 조금만 친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다 사실은 좌천이 됐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인사를 했고 그게 대검의 주요 보직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젠가요? 추미애 지금 후보죠. 민주당 후보 측에서 한마디 또 거드셨어요. 윤석열 총장이 당시 손준성 검사의 대검 유임을 본인한테 신망을 했고 그래서 유임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이다. 손준성 검사가.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거짓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누굴 찍어서 이 사람은 내가 꼭 대검에서 같이 일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을 유임시켜달라고 했으면 추미애 당시 장관의 인사 패턴상 거꾸로 돌렸죠. 당연히. 그걸 들어줬겠어요? 친하다고 소문만 나도 저 지방으로 쫓아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안 친해서 이 사람 좀 남게 해달라라고 그렇죠. 했을 수 뭐 있다는 아무런 말씀인가요? 언급이 없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측근은 아니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단을 했거나 그런 경우죠, 사실은. 상당히 신박한 논리긴 한데요. 아니 제가 뭐 그때 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검사님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상의해서 하는 과정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그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바는 없습니다. 한번 어쨌든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은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 두 분 사이의 진실 게임인 것이고 저는 그것도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그 대검 공공수사부의 부장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시도만 됐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게 뒤에 나타나는 공소장과 같은 개연성을 가지면서 전체 그림은 그래서 아마 시도가 안 된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이 서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 위에 시나리오를 쌓는 느낌인 것 같고요. 추정들만 너무 난무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저는 김웅 의원이 정말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양심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실제로 윤석열 총장 즉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백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까워야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기반한 조사와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뭐 이제 곧 있으면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가 되었던 공수처 수사가 되었던 이후에 있은 여러 가지 방식들의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본인들의 결백이든 아니든 떠나서 모든 것을 수사로 빨리 전환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법무부도 계속 이걸 감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진실 게임을 갖고 계속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둔 후보자에게는 좋은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흠집이 나는 일이죠.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정치 참여 내지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그 흠집이 대부분 당내에서 났어요. 그게 뭐 당 지도부와의 예. 갈등이라든지 사실은 이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사람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김웅 의원이란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김웅 의원은 유승민 의원 사람이에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당내 다른 상대 진영과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게 공수처가 됐던 아니면 지금 뭐 검찰총장도 감찰을 누가 하고 있죠. 봐도 사실은 여당에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에 앉아 있으니까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이 꽃노릇패를 계속 뭐랄까 키우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이 사건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검찰의 정보가 정치에 활용됐느냐 그리고 수사와 고발에 활용된 이게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유력 야권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 연루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당시 위치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권의 정치 공작하고 물음표인데요. 이 모든 일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냐가 가장 핵심 쟁점인데 어제 윤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야 뭐 그냥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제 생태탕 시즌 2라 그러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역공에 나서겠죠. 네. 예, 일단 생태탕 시즌 2 뭐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라는 주장이겠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근데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일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처음에 입장문을 냈는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제보자 Y가 처음에 통로가 됐던 제보자 Y가 당시 미래통합당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제 야권 내부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명의 이야기가 똑같이 일치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게 이제 처음 이걸 최초 보도한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도 미래통합 즉 당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진동 기자가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도 또 그렇게 일치하게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김재원 최고까지도 여권 내의 분열일 수 있다. 야권 내 분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걸 봐서는 이제 이건 공작이라고 말하는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당이 유리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놓고 보면 이거의 시작은 어쨌든 우리 당 또는 뭐 여권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미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드러나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건 또 김웅 의원의 이야기에서도 사이사이 그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추정과 상상 시나리오 속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가능성이 큰 것들은 좀 확인하고 좀 짚어두고 가자. 그렇습니다. 김도를 네. 딛듯이.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런 정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미래통합당 당시 소속이었다, 소위 얘기하는 제보자 Y가. 근데 뭐 야당이라는 게 야당의 당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직자가 사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의 세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변절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권한유착 사건이라고 예. 불렀습니다만 좀 더 쉽게 채널A 사건 보면 이거는 사실은 여권의 공작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수천억 원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 측의 이야기를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집권 예.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작은 야당 내 아니면 야당에 잠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촉발은 됐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당의 개입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옹색한 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요. 그냥 야당 내에서 생긴 저는 일종의 유력 주자잖아요. 야권에선 가장 압도적인 주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뭐 저희가 세작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하기에는 좀 너무 아니 세작이 나중에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명 특보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세작까지는 좀 심했다는 소리가 약간 드시죠. 그 정도는 변절. 하긴 이제 의원님들 이른바 배치들도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거를 변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도 뭐 당직자도 그렇게 못하냐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변절도 아니고 이게 공익제보니까요.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런 신분이 되셨으니까 옳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는 저희 뇌피셜입니다. 예. 저희 선거 때 충청남도에 제가 공주를 한번 방문했는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을 탄압하지 마라. 저희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언제 선거 때 이번 지난 4.7 재보궐 때요? 아니죠. 그 작년 총선 4월에? 때, 총선 때 지난 작년 4월 총선 때. 총선 때 이제 동네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신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박수현 대변 공보수하고 이제 하는데 전체에 그렇게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주에선 윤석열 지금 후보와 선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많이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당시였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이제 감로를 있을 텐데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요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장면 하나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아마 총장 하실 때인가 한 언론인 상대로 고발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 말씀이신가요? 제 기억에 그랬던 적인데 그때 이른바 너무 별장 사건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으로 고발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사과하면 취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제가 이제 이 사건 이번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던 세 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 또 부인 되시는 분 또 한동훈 검사 이렇게 있었던 건데 저희 뇌피셜입니다만 예. 생각해 보면 이미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형태였고 외부에서는 그랬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발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미 정치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배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게 개연성,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진실의 개연성을 떠나서 충분히 이거를 고발해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는 선거 조작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선거의 정면의 쟁점화가 됐을 때 이미 유리하다는 것이 판단돼 있는 선거에 플랜카드가 그렇게 걸려 있었던 동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이라고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근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있다는 충분히 말씀이시죠. 개연성은 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점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작년 4월 3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월 3일 아니면 그 전으로 해서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죠.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거는 총선이 4월 15일 날 치러졌는데 약 넉 달 후인 8월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총선에 이용할 만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아는 사람은 총선 기점으로는 김웅 당시 후보하고 몇몇 예. 뭐 그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그 몇 명 외에는 이런 일 자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네. 무슨 총선에 어떤 이용될 만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전혀.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밝혀야 되는 대목인데 결국은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수여도 검찰 그런 정보를 시도가 얻을 수 만약에 있다라는 검찰에서 있었다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개연성을 우리가 밝혀나가야 되는 것인데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집행되었다면 선거는 실제로 소용돌이로 갔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대목이 만약에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 실체적 규명의 진실의 끝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그냥 처음에 이건 뭐 깊게 생각하기보다도 일단 물어보니까 답한 듯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현재 정황상은 안일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야권 관계자가 일단 접수로 처음에 그 고발장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거고요. 근데 요새 국민의힘 상황이 피하 구별이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이제 뭐 당내지만 근데 다른 캠프로도 여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권이긴 한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권의 정치 공작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야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무특보인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떤 캠프의 소행일 거로 현재 추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짐작은 갑니다만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색깔로 표현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예. 색깔은 저희는 넥타이 다 때문에. 붉은색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룸에서 김웅원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그 당사자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에서 보도가 될 텐데 일단 당사자는 뭐 그 사실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는데 누군지까지는 현재 확인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뉴스버스에 제보했느냐 그건 별개인 거죠.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Y지만 제보자와 과연 동일인이냐 이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뉴스룸에서 관련 뉴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윤 후보가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근데 뭐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의구심, 아까 말한 선거 총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까 말한 저희 몇 가지 개연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두들겨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다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인데 만일에 100에 하나라도 그렇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권력을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시도했다라면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아니면 오히려 이건 쟁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파봐야지 국민들에 대한 저희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드는 의문이 제일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언제부터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지? 제 기억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들은 있어요. 그 소위 그 특수부에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그 검사들은 따로 있고 손준성 검사는 제 기억으로는 특수부 근무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기획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최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그 두 사람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하고 연수원 동기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 간에는 친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조언을 손준성 검사한테 구했다는 김웅 의원의 멘트도 나왔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뭐 준성이 이렇게 말도 예, 놓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친할 수 있어요. 근데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이고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어떤 기밀하에 이루어지는 일을 그 시키고 그걸 수행할 관계였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말씀은 고발 사주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주 친하지도 않은 송 검사를 시켰겠느냐라는 말씀. 아니 그리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건 입장이시죠.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어디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